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오토 매장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빅TV입니다.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 중에서 오토로 매장을 돌릴 때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오토 매장이 뭐냐, 내가 매장은 운영은 하지만 직접 매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를 두고 그 매니저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오토 매장을 문의하는 분들께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토 매장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매장도 성공하는 확률이 20%가 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거의 80%는 1년 내에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하물며 내가 운영하지도 않는 매장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토 매장은 제가 말리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성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토 매장이 성공을 할까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중간한 스톡 옵션은 없는 게 낫다. 자, 스톡 옵션이 뭐죠? 보통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 그러니까 연봉을 측정을 해서 매월 월급은 주지만 우리 회사가 성과가 더 나거나 주식 가치가 높아질 때 내가 받았던 스톡으로 월급 이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주는 게 스톡 옵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스톡 옵션을 주죠? 성과금이라는 걸 만들어주죠. 단지 시급이나 월급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이 목표 매출이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월급을 10만 원 더 준다든지 어떤 퍼센테이지로 성과금을 일단 측정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성과금 때문에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중간한 성과금은 매출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또한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볼 때 기본 월급에서 성과금을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우리 매장의 매출이 좀 더 올라갈수록 내가 최소한 얼마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사장 마인드로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매출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되는 건 쉽지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을 한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아주 미미하죠. 오히려 그 성과금 때문에 내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성과금은 오히려 의욕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오너 마인드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아는 분은요, 이렇게 합니다. 성과금을 100%로 주는 것. 그러니까 기본급을 주는 게 아니라 매장의 매출의 성과에 대해서만 100% 측정을 해서 네가 이만큼 벌면 다 가져가라. 그런데 당연히 투자자도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에게 또는 본사에게 불입하는 금액을 고정 금액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벌면 너도 많이 가져가고 나도 많이 가져갈게 가 아니라 나한테 입금해야 되는 돈은 고정적으로 딱 특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월세가 500만 원이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 관리비 이런 거 포함을 해서 내 수익금까지 예를 들면 800만 원이다 또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버는 대로 다 가져가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오토 매장으로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매니저에게 총책임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리스크라고 하면은 매출이 너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그 매니저가 오히려 적자가 나서 내 돈을 뱉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까지는 사실은 해지를 좀 해줘야 돼요. 그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나게 되면은 그거는 오너의 책임으로 가고 네 월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감수해라 라는 내용으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총책임자의 지분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장을 운영을 할 때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자, 매니저 이분들도 지분을 녹이게끔 하는 거죠. 물론 현금으로 출자해서 넣게끔 하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매니저는 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분을 녹이느냐? 급여에서 녹이는 거죠. 물론 그 매니저와 투자자가 협상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너의 기본 급여는 월 300만 원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예를 들면 200만 원.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이 매장의 지분으로 녹이는 방식으로 협의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매장의 가치가 한 1억인데 너가 매월 100만 원을 덜 받는 조건으로 이 매장의 지분 20%를 줄게. 그러면 어찌되었건 이 매장에 2천만 원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매니저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조금 적게 받고 언젠가 이 매장의 매출, 성과금 20% 더 가지고 간다거나
또는 이 매장이 매각이 될 때 권리금, 보증금 이런 거에 대한 20%가 이 매니저의 몫이 되니까 그냥 막연히 오너십을 가져라, 사장 마인드로 일해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마인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원래 오너십이 있는 직원이에요.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오너십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분이 20%를 가지게 되고 내 월급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오너십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의심할 것 같으면 맡기지 말고 맡길 것 같으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라고 해석하시는 분 계신데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고 맡길 때까지는 끝까지 의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누군가한테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맡길 수가 있죠? 내 가족도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은 끝까지 의심을 하라는 뜻인데 이게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의심이라는 말은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뜻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뭔가를 큰 것을 맡기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성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일에 적합한지를 수십 번, 수백 번 검토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정도면 성향과 마인드가 딱 맞다라고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게 확인이 가능했을 때 완벽하게 맡기겠죠. 그 뒤로는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끝까지 의심을 하고 맡겼으면은 그 다음에는 의심을 해봐야 이 사람이 만약에 배신을 하고 속인다고 한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의심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속이겠다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괜한 의심으로 의욕을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속인다고 한들 막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고 맡기는 게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꺾거나 그런 행위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잘 아는 일본에 있는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아주 다양한 아이템의 매장을 8개 정도를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대표님이에요. 저랑 되게 친한 형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전 매장을 오토로 돌리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매장을 안 가려고 할 정도예요. 본인이 가게 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부담스러워해서. 근데 이분의 방식은 조금 냉정합니다. 혹시 지금 이 네 번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에게 대해서 좀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 매장을 운영을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맡긴 매니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줘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사람을 더 뽑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람을 더 뽑자, 메뉴를 바꾸자, 운영 방식을 바꾸자, 그리고 운영 시간도 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때 100% 수용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맡겨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책임자에게 목표를 듣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를 듣죠. 그런데 기간 내에 그 성과를 못 내면 아주 냉정하게 가차없이 해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예민한 얘기가 나왔죠. 해고. 근로자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알바생들과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를 해주고 그 대우에 대한 성과가 안 나면 그걸 또 질질 끌면 안 된다는 거죠. 해고를 시키거나 좌천을 시키거나 그리고 그 제목에 맞는 사람을 다시 승급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이 그분의 경영 방식이었는데 조금 냉정할 수 있겠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형식의 경영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에 네 가지 부분보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토로 누군가한테 맡길 때는 내가 그 일을 모르면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오토를 맡긴 매장 그 매니저가 없어도 나 혼자서라도 이 매장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다. 100% 매니저에게 일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 매니저에게 의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운영 방식도 모르고 그런 노하우도 없다 그러면 그걸 남에게 맡겨가지고는 그 매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속는 사람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속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속이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너 없이도 나는 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오토 매장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